네, 이슈 인사이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세 분인데요. 뉴스토마토 이혜진 기자, 토마토 투자클럽 유성치 운용력, 허준식 해설위원 세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슈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요일 이슈입니다. 네, 스마트폰 전쟁, 하드웨어에서 디자인으로 이제는 메탈이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어떤 핸드폰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두 분은 스마트폰 쓰시죠? 어떤 폰인가요? 네, 저는 좀 오래된 건데요. 네. 3G 무제한 아직 쓰고 있습니다. 2년 넘었습니다. 네. 아까 삼성전자 거라고 말씀해 주셨죠? 네네. 갤럭시 쓰고 네. 계신다고요? 그렇죠? 허 의원님께서는 어떤 핸드폰? 저는 옵티머스 뷰 쓰고 있습니다. 아, 그 옆에 메탈 있나요? 네, 예, 초기에 나왔던 거. 아, 초기에 나왔던 거요? 맨 처음에 나왔던 제품. 그럼 갤럭시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 네네. 폰에는. 플라스틱입니다. 저는 아이폰을 쓰거든요. 그래서 저도 메탈을 쓰고 있는데 저도 써서 그런지 저는 메탈에 대해서 굉장히 좀 호감을 갖고 있는 편이라 삼성전자가 만약 내놓는다면 굉장히 좀 호감이 생길 것 같거든요. 삼성전자가 이제 내놓는다고 하잖아요. 두 분도 보시면서 많이 찾아보셨을 것 같은데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들은 소식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이제 9월에 갤럭시 알파가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아이폰 4S, 4S 모델처럼 옆에만 좀 메탈 소재로 새롭게 출시가 될 거다. 이에 따라서 하드웨어에서 이제 스펙 경쟁이 아니라 디자인 경쟁으로 옮겨질 거라는 얘기들이 점차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전략을 잡아봐야 되는 건지 그 수혜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 글로벌 기업들이 메탈 소재에 대해서 이렇게 전쟁이 좀 점화가 붙은 이 이슈부터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이혜진 기자, 그 흐름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네, 스마트폰 업계가 다시 디자인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자, 일단 이번 디자인 경쟁의 화두는 바로 메탈 소재의 채택입니다. 일단은 삼성전자가 첫 메탈 소재 스마트폰이죠. 갤럭시 알파를 다음 달이나 또는 내달 중에 공개한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여기에는 이제 테두리 면에 메탈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앞서서 2010년에 아이폰 4에 메탈 테두리를 이미 적용을 한 바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 2012년부터는 아이폰 5부터 이제 화면을 제외한 본체 전체에 메탈을 적용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어제였죠. 중국의 애플이라고 불리는 스마트폰 업계도 강자로 부상한 업체입니다. 바로 중국 샤오미가 어제 신형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다시 한번 이제 선보였었는데 여기에도 이제 보시는 것처럼 메탈 소재가 채택됐다라는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 강자들이 잇따라 메탈 소재를 앞세워서 현재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오고 있으면서 점차적인 이제 정말 본격적인 전쟁 점화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샤오미도 어제 MI4라는 메탈 소재 스마트폰을 새롭게 또 출시를 했더라고요. 두 분 또 사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스마트폰의 제조사들의 로망이 메탈 소재의 스마트폰을 만드는 거라고 제가 기사에서 봤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메탈 디자인에 좀 주목을 하는 걸까요, 허 의원님? 일단 디자인 구현 면에서는 플라스틱보다는 메탈이 더 이쁠 것 같고요. 실제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구성도 중요한 기능일 텐데 사실은 이 내구성은 자기네들이 생각했을 때는 너무 또 내구성이 강하면 제품 순환 교체 주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요거는 일부러 또 플라스틱을 쓰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데 어쨌든 내구성도 중요한 기능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옵티머스 뷰를 누가 줘서 쓰고 있는데요.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그 테두리 케이스 맨 상하단이라든지 좌우측 테두리는 다 메탈로 나왔었는데 저는 그래서 케이스를 따로 안 썼었어요. 초반에 조금 고무 재질로 쓰다가 굳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안 썼는데 스크래치도 잘 안 나고요.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합니다. 유리기판에 보호 필름도 안 붙였거든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서 안 붙여놨는데 필름 씌우면 또 화면이 덜 깨끗해 보이기도 해서 그냥 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써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요. 갤럭시 시리즈 초기 모델은 다 테두리가 지금 아마 전문가님 것도 아마 플라스틱일 텐데요. 테두리가 플라스틱 재질이었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케이스를 안 붙이면 저는 케이스를 안 씌우는데 따로 케이스를 안 하는 케이스 안 쓰면 그거 그냥 벗겨져 버립니다. 플라스틱 재질이기 때문에 칠다 벗겨지고요. 한 1년만 써도 자주 이렇게
넣다 뺐다 하기 때문에 요거 케이스 자체를 그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하고요. 또 벗겨지면 이게 꼭 무슨 금 간 것처럼 보이고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보기가 싫거든요. 그리고 떨어뜨릴 때 그 플라스틱이라서 깨지기도 쉽고요. 그래서 이제 펜텍도 이제 그런 배가 아이언 뭐 내놨을 내놓은 생각을 하게 됐지 않았나. 그래서 반응도 좀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이 좋아지게 되면서 이제 부품들이 경량화됐을 것으로 추정을 해보게 되는데, 무게 때문에 이제 조금은 플라스틱 재질에서 그 메탈을 못 썼던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고 그러면 최근에는 이제 기술 진보가 나오게 되면서 메탈로 테두리만 만들어도 뭐 무게 면에서는 많은 차이가 없어지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도 해봐서요. 그런 쪽으로 좀 많이 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내구성 그리고 디자인 또 부품의 경량화까지 좀 바뀔 수 있는 추세들 그 원인들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런 면에서 일단은 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보게 됐는데 전문가님께서 갖고 계시잖아요. 많이 벗겨졌나요? 네, 좀 벗겨져요. 그 뒤에 그렇군요. 그 배터리 네. 그 탈 부착하는 그 부분이 자꾸 이렇게 네. 찢어지더라고요. 플라스틱 부분. 계속 이렇게 열었다 뺐다 하니까. 그래서 역시 이제 메탈 쪽으로 가는 부분이 대세적인 흐름이라고 보이고요.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나왔던 그 메탈 그 스마트폰들의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요. 첫 번째 그 베가 아이언 2인데요. 네. 펜텍에서 내놓은 겁니다. 이쪽 사진을 보시면 이쪽 테두리 쪽이 보면은 앤드리스 메탈이라고 해서 세계 최초로 끊김없이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아이폰 5S인데요. 이쪽 보면은 약간 끊겨 있죠. 요 위쪽에 보면 여기 끊겨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전파 간섭 문제 때문에 앤드리스가 그러니까 끊기지 않고 쭉 뽑아내지 못하고 중간에 한 번씩 저렇게 좀 찢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이제 전파 간섭 문제를 해결했고요. 근데 펜텍 같은 경우는 앤드리스가 그러니까 끊기지 않고도 지금 전파 간섭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 테두리 부분, 메탈 테두리 부분에다가 안테나 수신기를 장착함으로써 그 부분을 해결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회사 자체는 좀 힘들지만 두 번째로 이제 뭐 HTC에서 나온 이 메탈이고요. 약간 곱스럽고 어제 나왔던 이제 사오미의 그 미4 나왔는데 이거 스테레인스로 만든 건데요. 약간 되게 고급스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30만 원, 40만 원대로 나온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메탈 중에서도 여러 가지 소재가 있잖아요. 알루미늄도 있고 스테인리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그네슘도 있는데 약간 제가 볼 때는 조금 싼 걸로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외에도 뭐 소니도 내놨었고요. 일부 기업들도 몇 군데가 더 같이 내놨었는데 전반적으로는 역시 애플이 주도를 했고 이제 그 삼성이 그걸 지금 채택을 할 것이라는 것이 주된 그런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궁금한 부분까지 짚어서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그동안은 이제 대세는 그렇게 옮겨지고 있는 게 확실한데 그동안 좀 우리나라에서 선점하지 못했던 이유가 애플에서 선점을 했잖아요. 말씀대로. 그 이유가 바로 기술력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완이 되고 있다는 얘기신 거죠? 일단 요번에 그 LG가 그 G3 내놓으면서 했던 얘기가 왜 메탈 채용 안 했냐, 근데 한다고 했었는데, 근데 했던 얘기가 30만 원만 더 비싸게 팔 수 있다면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87만 원대인가로 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베가 아이언 2가 앤드리스 메탈로 구현했음에도 불구하고 78만 원대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LG의 그 답변은 제가 볼 때는 정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애플에 대한 특허 침해 문제가 있지 않나 기술적으로. 그 다음에 전파 수신 부분을 또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량 생산을 해야 되고 핵심 공급선을 확보하는데 좀 시간이 필요했고요. 실제로도 자체적으로 소재를 지금 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걸 갤럭시 알파에 구현을 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당장은 지금 제가 볼 때 갤럭시 S5에도 원래 적용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베가 아이언 2 같은 경우는 50만 대 정도 파는 그런 기기거든요. 기종인데 갤럭시 S5 같은 경우는 몇천만 대, 5천만 대 이상 파는 그런 기종이기 때문에 대량 생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아마 갤럭시 알파 같은 중간, 갤럭시 노트 4 나오기 전에 들어가는 많이 팔리지는 않겠지만 틈새에서 어느 정도 팔릴 수 있는 그쪽에서 아마 테스트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거기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온다면 차기 기종에서 삼성 쪽이 좀 더 공격적으로 채택하고 공급선을 좀 다양하게 확보해서 아마
그 판매량, 생산량을 크게 늘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력도 어느 정도 확보를 했다는 말씀해 주셨고 그동안은 대량 생산 때문에도 문제가 됐었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또 아이폰 6를 겨냥한 모델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4.7인치짜리니까요. 네, 바로 그 4.7인치짜리를 공격하는 것 같고요. 네. 5.5인치는 또 갤럭시 노트 4와 아마 대결을 하는 구도로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메탈 디자인에 있어서 공정도 조금 다르고 비용 문제도 있고 또 전파, 수신 그런 교란 문제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 보완이 필요하다면 새로운 수혜주가 또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관련주로서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일단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메탈로 절안됐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은 제가 볼 때는 몇 가지가 없는데요. 그 중에서 역시 그 케이스, 그러니까 그 메탈 케이스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본격적인 수혜를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 관련주들이 많습니다. 뭐 KH 바텍도 있고 우전엔 한단도 있고 그 외에 뭐 성우전자, 그다음 에스코넥, 그죠? 뭐 이런 기업들이 다양한 기업들이 있는데요. 대부분은 다 그 금속 내장재를 공급하는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 케이스를 만드는 인탑스 같은 회사도 있지만 그런 회사들은 역시 그 추세를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결국은 누가 메탈 케이스로 넘어갔을 때 본격적으로 삼성이나 LG나 그 해외 거래선에 납품할 수 있는가를 봤을 때는요, 뭐 일부 기업들, 그러니까 알루미늄 케이스나 일부 금속 케이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수혜를 볼 걸로 보이고요. 나중에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종목들 또 최선호주 전략에서 짚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일단 좀 새로운 수혜주에 좀 눈길을 돌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짚어볼 또 문제가 이런 메탈 승부수를 던지고 있는 건데 과연 하반기에 이익 개선 모멘텀으로서 정말 영향력이 있는지를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허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일단은 그 플라스틱 계열보다는 이제 금속이 뭐 내구성도 좋고 고급스럽다. 이래서 이제 추세라고 그러면 앞으로 채택률은 지금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더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관련 업체들 실적은 더 좋아질 것 같은데요. 일단 ASP 자체가 이제 플라스틱 재질보다는 금속이 좀 높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고부가 쪽에서의 상대적인 고부가 쪽에서의 매출 수익성 개선은 이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멘텀을 실적 상황에서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 그 관심이 높아진 케이스 업체 중에 KH 바텍 같은 경우는 뭐 소니라든지 펜텍에다 금속형 외장 부품도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고 매출처가 향후에 이제 조금 더 다변화될 수 있다는 그 부분들, 그리고 이제 삼성이나 애플, 노키아, 뭐 모토로라, 소니, 블랙베리, HT 같이 이제 다 확대될 수 있다는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상당히 이쪽 부분에서 채택률이 높아질수록 관련 업체들 실적은 긴 흐름에서는 좋아지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전문가님께서는요, 동의하시나요? 네, 뭐 비슷한 의견인데요. 네. 일단 아까 애플 아이폰 가지고 계시다 하셨잖아요. 네, 네. 그 아이폰 케이스를 메탈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가 대만의 캐처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그 회사가 예전 초창기 때 아이폰 공급할 때는 케이스 공급할 때는 거의 40% 이상의 영업 이익률을 기록했거든요. 그만큼 마진이 많이 남는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조사해 보니까 한 1조 6천억 정도 매출에 4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25% 정도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아직도 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한 4천억 정도 내고, 영업이익 4천억 정도 내고 시가총액이 한 5조 원 정도 되니까요. KH 바텍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기업이 지금 한 3,300억 정도의 시가총액이거든요. 네네. 근데 생각해 보면 이제 삼성이 지금 판매량으로 보면은 아이폰보다도 2배 이상 올해 같은 거 늘어나고 있거든요. 작년도부터. 그렇게 본다면 삼성이 메타를 채택했을 때의 그 효과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공급선 밑으로 아마 상당한 변화가 나타날 걸로 보여요. 그동안에 이제 뭐 플라스틱 케이스 위주로의 그런 시장이 형성이 됐다면 메탈 케이스 시장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이익도 높고 그리고 전체 이 휴대폰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한 10에서 15% 정도의 제조 비용을 차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공급하는 회사들은 제가 생각에는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마진이 많이 남는 그런 장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부품주 영향력은 확실히 좋다고 말씀해 주신 건데 삼성전자 이익 개선 모멘텀도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아마 이 메탈 경쟁도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치열해질 걸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제 지금 갤럭시 알파 같은 경우는 지금 통신사에서 통신망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그 직원들 말로는 지금 상당히 디자인적으로는 그동안 삼성이 내놨던 폰 중에서는 가장 완벽하다 이렇게 막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메탈 쪽으로 나오게 된다면 삼성이 어느 정도는 회복되겠지만 지금 구도상으로는 워낙 지금 중국 업체들하고 치열한 구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회복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3분기 회복 이후에 4분기 이후는 또 조금 침체되는 국면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결론 또 관련주, 부품주들이 수혜가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메탈 모멘텀에 있어서 증권사에서는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있을까요? 하반기 부품주들 노려볼 수 있을까요? 이혜진 기자 증권가 시각 전해주세요. 네, 증권가에서는 이렇게 스마트폰에 메탈 소재를 적용하는 추세가 당분간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업체들 같은 경우에 이 메탈의 이 내구성이라든지 또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선호하는 현상이 좀 더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인 거죠. 자, 하지만 한 가지 우려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부품주 실적이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좀 안 좋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때문에 하반기 중에는 이제 관련 매출이 정말 확인되는지 여부가 이제 관건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시점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관련주 중에서는 그래도 KH바텍이 좀 증권가에서는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목표 주가 보시면 현재 25,000원에서 26,500원까지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증권가 전망 살펴봤습니다. 네, 스마트폰 전체적인 그 제한적인 성장은 감안해 봤을 때 부품주가 과연 어디까지 그럼 성장을 하게 될 수 있을지 두 분 시각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허연님께서는 전략을 어떻게 가져오셨나요? 네, 일단 그 케이스 하는 쪽에 좀 초점을 맞춰보면요. 그 아까 이제 우전한 한단이나 모베이스나 이제 KH바텍 이 정도가 생각이 되는데요. 실적을 보면 이제 우전이나 모베이스 다 좀 안 좋았던 상황입니다. 1분기에는 좀 안 좋았었고 KH바텍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2분기 전망도 아주 뭐 썩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단기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길게 보면 KH바텍 같은 경우는 뭐 7배 수준의 PER이고 그 PBR이 1.4배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ROE나 이런 거 봤을 때는 PBR이 한 뭐 2배 돼도 될 정도로 수익성은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익 전망치 12개월치로 봤을 때요. 평균 내서 봤을 때. 그래서 긴 흐름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 접근이 가능한 것 같고요. 지금 증권사는 한 25,000원 정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나와지는 그런 전망치, 아까 이제 뭐 메탈 케이스가 정말 현실화 된다고 그러면, 실제로 장착이 된다고 그러면 좀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회사 주가 보시면 최근 10년간 상당히 궤적을 보시면 등락폭이 크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 회사 주식은 완전히 여유자금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몇 개월 또는 이제 잠깐 여유 생긴 돈 가지고 투자했다가는 사이클 한번 잘못 만나게 되면 좀 크게 손절하고 나와야 되는 그런 그 상황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긴 흐름에서 여유 자금이 있다면 이 종목은 좀 들어가 볼 만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주의할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최선호주는 KH바텍의 수혜가 가장 클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문가님께서도 좀 아까 언급이 나왔기 때문에 같은 시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최선호주 전략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케이스를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제가 볼 때 메탈 케이스 쪽을 공급을 한다면 가능한 기업은 KH바텍으로 보이고요. KH바텍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 애플, 모토로라, 소니, 노키아, 레노바 등등 매출이 상당히 다변화되어 있고요. 그 메탈 케이스 채택이 확산될 시에는 제가 볼 때는 기업 가치에 상당히 질적인 변화가 나타날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만의 캐치사를 비교해 봤을 때 삼성 쪽으로만 뚫어낼 수 있다면 기업의 그 시가총액이 상당히 늘어날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요. 아마 삼성 쪽에서도 지금 그 대만 캐치사하고 작년 후반기부터 메탈을 채용하기 위해서 계속 접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한쪽으로만 그 공급을 받다 보면은 이제 종속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공급선을 다양화시키려고 그동안 노력을 해왔고 그런 성과가 아마 올해부터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중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기업이 KH바텍이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좀 가져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목표 주가 25,000원 제시가 나왔는데 이 부분도 같이 동의를 좀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채택이 된다면 제 생각에 기종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러면은 저는 뭐 기존의 3만 원대를 뚫어내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IT 부품주 내에서도 이 메탈 모멘텀을 가진 부품주의 차별적 강세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 최선호주로는 KH바텍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관련 종목들도 새롭게 발굴이 가능한 만큼 이쪽으로도 이슈 눈여겨보시면서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슈인사이드 함께했습니다.